네, 12월 2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따뜻하고 훈훈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은 12월 3일 이후로 내란의 폭풍 속에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란 속의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모시고 상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크리스마스 이브신데 예, 내일은 어떻게 성탄절에 교회는 가십니까? 예, 당연히 가야죠. 예. 그러니까요. 참 모두가 평온한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연말 들어서 점점 더 어수선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이번 주에 그 지역구 활동을 좀 하려고 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예, 뭐 국가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전부 국회로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실로 한남동 관저로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수치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일반인들 같으면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 불응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긴급 체포를 하거나 이 대상이 되는데 이 피의자 윤석열 씨는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이 뭐가 문제일까요? 공수처가 문제입니까? 경호처가 문제입니까? 지금 공조본이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더뎌지는 겁니까? 윤석열 피의자, 네, 윤석열 피소추자의 예. 품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품격. 예.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가결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 날 송달을 받았고 맞습니다. 나흘 만인가 닷새 만인가 그 답변서를 예,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가결 당일날 수령했습니다. 수령을 하고 예. 일주일 만인가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윤석열 지금 저 비소추자는 예. 아마 헌법재판 역사상 이렇게 찌질한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헌재 역사상. 예, 오늘 헌법재판소장님,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나오시면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 이보다 찌질한 사람이 있었느냐 한번 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요새는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보다는 그래도 훨씬 품격이 있었던 사람임을 예. 인정하기 때문에 요새는 꼭 대통령을 네. 붙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예. 얘기가 있습니다. 박근혜가 성군이었다. 기자들도 저희들이 이제 2016년에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실 국가 비상 상황이 되면 정치인들 못지않게 언론인들도 엄청나게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그때도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나았다. 네, 지금은 정말 상상 초월 수준의 진짜 의원님께서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 있었나 싶은 말씀 주셨는데 진짜 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 예, 다들 이런 사람이었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까지 와 이건 정말 역대급이다.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좁혀서 여쭤보면요. 일단 그 박종준 경호처장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분은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그 일단 권한이 정지되어도 신분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처장으로서 반드시 그 경호해야 될 임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무를 행사할 수 없을 뿐 네, 대통령이라는 신분, 지위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이란 지위를 갖는 사람에 대한 예, 보호 의무가 있다 보니까 네, 경호처가 열심히 보호 노력을 하는 것을 예.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는 직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 저걸 네. 지금 그 탄핵 소추를 할 때 네, 200명이 동의를 해야 하느냐, 151명만 동의하면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두고 총리냐, 네. 대통령이냐, 네, 이것에 대한 지금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총리는 총리인 거죠. 총리는 총리다. 다만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네, 근데 탄핵이라는 것은 네.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지 역할을 박탈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총리라는 지위가 없어지면 예,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도 멈추게 되는 거고 부총리에게 그 역할이 넘어가면 그만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총리가 총리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 그렇다면 151명이면은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 같고 아마 국회 그 입법정책처에서도 네. 그런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법리에 대한 해석인 것이죠. 그냥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근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끊임없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떨 때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뭐 장관도 임명해야 되고 즉각적으로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들도 임명해서는 안 되고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논리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도 법조인이어서 누구의 해석에 맞는 거냐에 대해서 매우 헷갈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그건 주장이 아니고 그냥 억지입니다. 억지. 예, 아마 그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의 그 측근들의 특성이 예. 그냥 항상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 예. 자기 중심으로 세상 문제를 해석하는 그 천동설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로 모여 있다 보니까 결국 예. 대한민국이 오늘의 이 모양이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 권성동 그분이 그 과거에 상당히 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네. 또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었는데 예.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하고 뭐가 다를까? 그 내란의 동조자, 옹호자 예. 그런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건 논리도 아닌 거죠. 어떨 때는 장관 임명하라고 하고 네. 국회가 추천하는 거 임명장만 주는 그렇죠.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없다고 하고 예. 뭐 좀 이런 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뭐 언어도단, 예. 어불성설. 어불성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개그 콘서트식으로 하면 그때 달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때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건데 제가 어제 그 MBC 스튜디오 옆에 대기실에서 유승민 대표 오랜만에 뵀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성동이는 뭐 윤통한테 직접 전화 받는 모양이지. 예. 너무 이상하다. 예.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옛날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요새 하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하다. 예. 직접 전화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너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그 내란 동조범이다. 그러니까 내란을 동조하고 찬양하고 내란을 선전하는 이런 범죄 혐의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 수준이면? 지금 어쨌든 계엄 해제도 참여하지 않았고 네, 탄핵 때도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 적이 있고 네, 또 지금도 수사나 탄핵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란범이 국가 원수, 내란범이 국군 통수권자의 위치를 겸하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는 셈인데 지금 현 상황이 내란이 계속 종결된 것이냐,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냐 네, 이 해석에 따라서 네, 만약에 내란이 지금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이런 그 해석을 취하게 된다면 네, 저기는 내란의 그 선전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의 선전 범죄에 해당하니 이분도 말씀을 좀 자제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사청문회가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임명을 하는 절차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거와 별건으로 형사법정에서의 이제 수사와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이른바 이게 그 좀 아래 단위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되는데 정작 그 윤석열 수괴에 해당하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체포도 못 하고 뭐 아무런 긴급 체포도 안 하고 구속영장도 발부가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할 때 네,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맞습니다. 좀 속도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국민들 보기에 조금 시원한 맛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수처가 끼어들어서 사건을 보내게 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고 네, 그리고 경찰과는 합수부를 구성하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속도가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 수많은 장성들, 장관들은 구속이 되는데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예, 국민의 어떤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인물 내란범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런 네. 식으로 뜸을 들이고 예, 이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러려고 사건을 뺏어왔느냐? 잘못하면 윤석열을 봐주고 도와주려고 네, 뭐
사건을 뺏어온 거 아니냐 예. 이런 오해까지 지금 받을 상황 아닙니까? 어, 그래서 오늘 공수처장이 네. 이제 오늘 법사위에 예. 나올 텐데 예.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어. 독촉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의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윤석열 그리고 이상민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수사권을 넘긴 것은 어차피 당신네들 기소권이 없지 않냐. 그러면 수사를 하더라도 특검이 발효되지 않는 한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이 도로 가져와서 할 수 있으니까 가져가서 한번 해봐라고 던져준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의 이제 기소 권한 때문에 공수처 수사가 늦어진다. 이런 공수처식 해법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를 해서 네. 송치를 해야 기소도 할 거 아닙니까? 예. 기소 오는 사람을 못 믿으니까 수사도 않겠다고 한다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태하는 2층 지을 사람이 예. 제대로 지을지 모르니까 1층 건물 안 짓고 있겠다는 얘기인데 예. 자기가 할 것은 해놓고 검찰을 못 온다고 탓을 해야 하는데 예.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던 걸 끌어다가 예. 자기가 가져와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기관입니까? 지금 검찰이 불신을 받아서 문제이고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경찰로 옮겨야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웬 이유인지 공수처가 요구하는 대로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예. 근데 저렇게 진행을 안 하고 예.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예. 공수처는 신뢰받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수사검사들이 네. 사건을 뺏겼다고 예. 굉장히 지금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은데 수사 검사들이 예, 총장 마음대로 예. 이걸 결정했다고 예. 밑에서 저항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예. 보면 의지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예. 지금 공수처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예. 본인들 일을 좀 잘해야지 뒷사람이 잘할지 못할지 몰라서 자기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누구한테 인정을 받을 얘기겠습니까? 공수처는 왜 이런다고 보세요? 오동훈 처장의 복심은 무슨 생각이어서 수사를 이렇게 공정성은 있어 보이고 네. 또 사건에 대한 욕심도 있어 보이는데 예. 아마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해본 경험도 없고 예. 이걸 신속히 처리하는 요령도 모르고 예. 이러다 보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공수처장에게 사건을 이첩하도록 요구를 했다고 해서 예. 당신들이 가져가면 언제까지 구속할 계획이냐라고 물었을 때 끝내 대답을 안 했습니다. 오동훈 처장이요. 예, 그래서 제가 해병 사건을 예. 당신들이 가져다가 1년 반 가까이가 다 예, 그렇죠. 돼 가도록 대통령실 압수수색조차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네요. 이 사건 불안해서 맡길 수가 있냐? 예. 또 받아놓고 아무것도 예.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질문했을 때 아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언제까지 신속하게 끝낼 의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경찰과 합동해서 좀 신속하게 하라고 네. 좀 요청을 하고 싶었었는데 질문하다가 답답해서 그냥 중단을 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검찰이 경찰에게 줬었으면 이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하필이면 공수처한테 주는 바람에 예. 좀 이런 좀 답답한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서 사건은 가져갔지만 실제로 처리할 만한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냥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그냥 떡만 들고 앉아가지고 예. 소화도 못 시키고 이러고 있는 꼴인데 그러면 공수처라도 빨리 경찰로 넘기라고 얘기를 아마 하는 게 이제 자존심 때문에 넘기지는 못할 것이고 자존심. 옆에서 조금 경찰이나 네. 과거에 또 검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좀 조언도 좀 해주고 하면서 예. 좀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 들면은 소환을 할 때 네. 일주일 가까이 시간을 주면은 그렇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3차 소환까지 꼭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제 2차 소환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검찰이 2번 오라고 그 전에 이미 맞아요. 소환 예. 요청을 했을 때 안 예. 나갔으니까 사실상 4차 소환 거부인 겁니다. 윤석열에 예. 근데 또 3차 소환한다고 할까봐 겁이 나고 예. 또 기간을 주더라도 예. 사흘 단위로 끊어서 진행을 될 텐데 네. 이렇게 길게 시간을 줘가면서 예. 한 번 더 소환 기회를 주면은 지금 해를 넘기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요청하기는 바로 예. 오늘 청구를 해라. 오늘 바로 영장? 네. 내일 내일 소환 10시 출석 불능하면 출석하라고. 예. 오후 늦게라도 예.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하라라는 것을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예. 만약 여기서
그 기한을 한번 더 주겠다고 한다면 예. 그것은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은 모르고 예. 해를 넘기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건 용서할 수가 없는 태도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일 10시까지 그 공수처에 벌써부터 거부한다라는 입장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윤 예. 쪽의 반응은 내일 공수처 출석 안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안 하겠다는 입장이 확인된 마당에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내일까지 기다려서 안 되면 내일 바로 체포영장을 예. 그 발부를 받아가지고 그 예. 즉각 그 체포 시도를 해야 된다 공수처가. 맞습니다. 내일 일과 시간 후에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법원에 영장 청구 일과 시간 후에 영장 청구해서 그러면 밤에 또 소동이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근데 네, 이제 체포영장을 네. 청구를 하면 예. 법원이 바로. 그 다음 날쯤 발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 26일. 성탄 다음 날 성탄 다음 날 작업에 들어가면 될 것 작업에 같습니다. 들어가면 또 그러면 이제 경호처하고 또 이게 그 문제가 생기겠네요. 경호처가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던 이유는 예. 국가안보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장이 예. 허가를 해줘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예.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 법에 따른 거부였기 때문에 예. 어찌할 방법이 없었는데 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법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신체 자체가 보안 시설은 아닌 것이니까요. 아하.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경호처가 좀 저항은 하겠지만 예. 결국은 신병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게 아. 그것을 만약에 방해를 하면 네. 그 위력에 의한 특수고문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예. 그러면 경찰력 동원해서 저항하는 경호원들 한 명 한 명을 현행범으로 그때그때 체포를 하면 네. 결국은 못 버티고 예. 윤석열의 신병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구나 경호처장이 경찰 출신 아닙니까? 네, 경대 이기죠. 그런 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예. 버텨봤자 필요 없다는 걸 알고 그때는 바로 영장 집행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 된다고 불허를 할 수 있지만 신체를 그 신병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위력에 의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돼서 못한다. 법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예. 그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6일 한남동 관저가 아수라장이 날 수 있겠네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수라장이 아니고 모세의 기적이 그냥 바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날 거다. 바로 열어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끌려가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죠. 그럼 바로 그냥 불러서 조사를 하고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 구속영장을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죠. 구속영장 청구하면 된다. 이 길로 가는 거다. 그러면 사실상 디데이는 26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올 연말 안에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위에 떠는 국민들이 연말 연초까지 길거리에 나서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남태령 고개에서 10대, 20대 그리고 30대 젊은 유권자들이 얼마나 그 저체온증으로 고생을 하셨는지 시민 많이 답지를 하셨지만 그 국민들의 추위와 고통보다 윤석열 내란 피의자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공직자들은 자리를 뜨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심우정 총장은 왜 그 수사 검사들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로 이 사건을 넘겼다고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검찰 관계자에게 제가 왜 넘겼냐? 내가 보기에는 빨리 이관을 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응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랬더니 아마 하도 그 여론이 안 좋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심우정 총장이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공수처로 그것을 이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줬으면 더 나았을 텐데 아마 검찰 사건을 경찰에 주는 것은 조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고 같은 그래도 검사라는 공수처 검사들에게 사건을 넘겼던 것 같은데 아마 수사 검사들이 그걸 알고 좀 저항을 하는 바람에 내부 분위기가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의원님 일단 국회에서 해야 될 것은 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하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도록 그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 쌍특검에 대해서 상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두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시한인 법적 시한인 1월 1일까지 버티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이 두 가지 질문. 임명 문제는 아마 당연히 임명을 할 걸로 봅니다. 한덕수 총리가.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국회가 의결했던 법안, 예.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떤 거의 대통령이나 행사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 아닙니까? 예. 그것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람이 예. 국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예. 사실상 국회가 의결을 해서 임명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예. 그 형식적인 임명장만 주게 돼 있는 건을 그 권한을 없다고 만약에 거부하면은 네. 그건 좀 뭐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예. 중학생한테도 그 논리로 설명하라고 하면 누구나 예. 동의할 바기 때문에 예. 그걸 거부를 못할 걸로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임명을 할 걸로 보여지고 예. 오늘 국무회의에 법률안 그 뭐 공포 네. 뭐 거부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예. 다음 주 31일로 넘겨버린다고 한다면 예. 31일까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기다려 줄지 아니면 오늘 당장 네. 탄핵을 하자는 얘기가 나올지 예. 그것은 제 초선의 감각으로는 아주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 주장이 크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실제 지금 내란범이 저렇게 득세하고 있는 이 상황을 예. 그대로 일주일을 또 보내는 저 행태 자체가 벌써 그렇죠.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크긴 클 것 같은데 네. 어떨지 좀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네.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오늘 아침 조간 다 일면 머리로 노상원의 수첩, 노상원의 그 점집에서 발견된 60종 내외의 수첩에 정말 끔찍한 단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NLL에서 이따 저희가 이제 김병주 의원님 오시면 여쭤보겠지만 어쨌든 그 북풍 공작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풍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도발을 야기해서 북한으로부터 공격이 오면 전쟁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하나가 확인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 언론인, 그 다음에 공무원, 그러니까 선관위 그 두 권 씌워가지고 납치하려고 했었던 것까지 포함해서 사살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 수거라는 용어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아이, 무슨 분리수거도 아니고. 예, 쓰레기 취급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수거 대상으로 의원님. 사살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기분이 나쁘던데 법관, 종교인까지 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살보다 더 기분 나쁜 수거 대상.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마당에 야, 이 사람들 그냥 놔두고 괜찮을까? 사실상 국가 변란 세력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은 사실은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냥 참 그 생각하기 어려운 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더 새 나올 것이 있다는 게 저는 참 어이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을 예. 저 사람들의 행태도 놀랍지만 네. 저 사람들을 옹호하고 감싸고 도는 네. 지금 국힘의 예. 의원들이라든가 예. 밖에 그 이상한 그 뭐 이단 같은 목사 네, 네. 뭐 정광훈 목사. 예, 뭐 네, 그렇죠. 예, 예. 등등 아무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 세력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20% 가까이 된다는 것. 네. 이것도 그렇고 아, 대한민국이 좀 아무튼 그러니까요. 뭐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홍장원 1차장이 내가 다 말하면 나라가 뒤집힐 일이다. 그래서 지금 말할 수가 없다.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런 건데 체포명단 14명 처음에 나왔던 이 14명이 다가 아니었고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수거 대상에 포함되는 뭐 현직 판사, 법관들 그다음에 언론인, 종교인, 정치인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 B1 벙커에 가둬서 정말 분리수거를 하려고 했었던 거다. 다 사살 하라고 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말 홍장원 차장 말대로 다 말하면 나라가 뒤집히고 이게 외교 문제까지 생길 만한 일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또는 윤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체포나 이게 구속 수사가 정말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2차, 3차 뭐 계엄 하겠어 설마?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은 이제 못할 것이야. 군인들이 협조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 사람들의 의식 구조로는 네. 2차 계엄, 3차 계엄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인데 네, 그래도 우리 예, 대한민국 국군들이 예, 국민의 일부이고 예, 같이 예. 의식 수준이 조금 더 높아져 있는 모습을 예. 이번에 좀 발견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다행히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여전히 그러니까요. 믿고 아유. 어쨌든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통치를 여전히 맡아서 수행한다는 이 자체를 네. 대한민국의 품격이나 예, 법 체제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빨리 저도 좀 그 사람들 빨리 수거하기 위한 노력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네. 너무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는 오늘 아침에 윤건영 의원이 MBC 라디오 출연하셔서 한 얘기인데 제보를 받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청동 안가 있지 않습니까? 계엄 모의를 실제로 하고 뭐 거기에 수육과 술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자리에 이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명단도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실제 삼청동 안가를 술집 바처럼 바꿔달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술을 좋아하는 부부고 또 과거에 만남의 장소가 어디 르네상스 호텔이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예. 아마 예. 과거의 예. 추억에서 예. 벗어나지를 못해서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예. 안가가 사실은 안전가옥의 준말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요구되는 외교안보와 관련된 뭐 외국의 정상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왔을 때 회합하는 장소인데 여기를 라마다 르네상스처럼 쓰려고 했었다. 예. 그 호텔이 없어져서 불가피하게 이쪽을 만들어야 했는 모양입니다. 그 호텔이 없어졌습니까? 아마 뭐 다른 예. 뭐 오피스텔 건물 비슷하게 뭘 좀 개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집의 바 형태로 삼청동 안가를 바꿔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최고의 권력자였다고 하니 그러니까 줄리 본색을 못 버리고 여전히 예. 그 사고로서 대한민국을 네. 통치해 나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온 길에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폭로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계엄 당일 12월 3일 날 저녁에 강남의 무슨 성형외과에서 3시간 머물렀다가 계엄 직전 1시간 전에 급히 관저로 돌아갔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는 프로포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막장 아닙니까, 원래? 그 내용은 제가 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너무 황당합니다. 예. 예. 뭐 댓글창에 여사는 무슨 여사 막 이렇게 김건희 씨의 이런 이것도 계속 의혹으로 존재했었는데 이게 예.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또한 또 매우 충격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현 정권 들어와서 마약 사범 네. 수사한다고 맞습니다. 얼마나 난리를 폈으며 예. 프로포폴 맞은 사람들까지도 예. 검찰에서 예. 수사 대상으로 삼고 예. 얼마나 이거 가지고 뭐 문제를 폈는데 네. 본인들의 행동은 전혀 되돌아올 줄 그러니까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 예.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백혜룡 경정 마약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또 국회 법사위 가셔야 돼서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